지금 밤마다 잠 못 들고 뒤척이고 계십니까? 내일 피곤할까봐 걱정돼서 억지로 눈을 감고 계신다면 당장 눈부터 뜨셔야 합니다. 잠이 안 오는데 침대에 누워 버티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뇌는 조용히 그리고 아주 빠르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찌꺼기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건강보험 통계를 보면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매년 무섭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60을 넘어서면 잠드는 것보다 새벽에 깨는 게 더 고통스럽다고 하십니다. 새벽 2, 3시쯤 눈이 번쩍 떠진 뒤에 다시 잠들지 못하고 밤새 뒤척이는 분들이 가득합니다. 그러고는 아침에 일어나 내가 너무 늙어서 잠이 없어졌나, 이러다 치매가 오는 거 아닌가 불안해 하십니다. 매일 밤을 이런 공포 속에서 보내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밤 당장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살리고 남은 인생의 활력을 되찾아줄 숙면의 비밀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핵심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하루 8시간은 푹 자야 한다는 말을 상식처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8시간인지 제대로 따져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잠을 줄여야 성공한다는 사당오락 같은 독한 말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자식이나 손주들 공부할 때 잠을 줄여서라도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잠을 줄여서 공부한 아이들의 성적이 더 좋았을까요? 실제 실험을 해봤더니 충분히 잠을 자고 시험을 본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현대 뇌과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건강하게 살고 뇌를 제대로 쓰려면 반드시 충분한 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오래 잔다고 좋은 걸까요? 최근 50만 명의 뇌 데이터를 분석한 최신 연구에서 충격적인 반전이 드러났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과도하게 잠을 자는 사람들의 사망 위험이 7시간 자는 사람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너무 적게 자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자거나 잠도 안 오는데 억지로 누워 있는 것 역시 신체가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40대는 잠이 부족할 때 타격을 입지만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오히려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억지로 길게 누워 있을 때 뇌 건강이 훨씬 더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평생 믿어왔던 8시간 수면이 오히려 내 수명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밤에 잠을 설치면 왜 다음날 아침 머리가 무겁고 깜빡깜빡할까요?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잠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라 낮 동안 뇌 신경세포들이 에너지를 태우며 만들어낸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치매 원인 물질을 시원하게 씻어내는 야간 대청소 시간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비로소 청소 살수차가 돌아가는데 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되면 쓰레기가 쌓여 뇌 혈관을 막고 결국 기억력 저하와 치매로 이어집니다. 진짜 중요한 건 침대에서 보낼 시간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가 하는 수면의 질입니다. 도대체 왜 매일 밤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지 못해 어둠 속을 서성이는 걸까요? 나이가 들어 잠기가 예민해진 탓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의 시계 2개가 완전히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보고 밤낮을 구별하는 시계와 깨어있는 시간만큼 피로 물질을 쌓는 시계가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이 두 시계 모두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로, 뇌 속에서 졸음을 유도하는 천연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량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전력이 부족하니 깊은 잠을 위한 스위치가 밤새도록 자꾸 꺼지는 겁니다. 멜라토닌 영양제를 사 먹으면 되지 않냐고 하시겠지만 약에 의존하기 전에 몸이 스스로
호르몬을 만들도록 환경을 바꾸는 게 우선입니다. 둘째는 방광의 탄력이 줄어들어 적은 소변량에도 요일을 느끼는 야간요 때문입니다. 뇌는 자고 싶은데 방광이 억지로 깨우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세 번째 함정은 잠이 안 오는데 억지로 침대에 누워 뒤척이는 행동입니다. 이때 몸에서는 극도의 불안감과 함께 스트레스 호르몬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우리 뇌를 대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결국 잠을 자려고 애쓸수록 정신은 더 말똥말똥하게 깨어버리는 잔인한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잠을 못 자니 불안하고, 불안하니 더 억지로 누워있고, 그 강박이 잠을 더 멀리 쫓아내는 것이 불면증의 전형적인 감옥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내용에 공감하고 계신다면 화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터치가 다음 파트에서 공개할 천연 숙면 비법을 제작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고통의 악순환을 보여주는 실제 사연이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64세 이순자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새벽 4시에 칼같이 일어나 시장을 다니며 백반집을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식당을 그만두고 몸은 편해졌는데 생체 시계는 여전히 새벽 시장 한복판에 멈춰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번쩍 떠졌던 겁니다. 주변에서 나이 들어 잠이 줄면 치매가 빨리 온다고 겁을 주자 어머님은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밤잠을 보충하겠다고 낮에 안방 커튼을 겹겹이 치고 매일 2시간씩 억지로 낮잠을 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밤에 폭발적으로 써야 할 수면 에너지를 대낮에 미리 가불해서 탕진해버린 셈입니다. 결국 진짜 잠을 자야 할 캄캄한 밤이 되면 머릿속이 하얗게 깨어나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매일 밤 거실에 홀로 앉아 시계 소리만 들으며 눈물 흘리시다가 결국 지친 손으로 꺼내든 건 서랍 깊숙이 숨겨둔 수면 유도제였습니다. 명절에 손주가 찾아와 함께 놀아달라고 손을 잡아 끌어도 약기운과 어지럼증 때문에 주춤하며 방으로 들어가 누워버려야 했습니다. 수면제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의사의 진단 아래 짧게 쓰는 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을 고치지 않고 약에만 의존하면 야간 청소반이 뇌를 씻어내는 자연스러운 깊은 수면은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인지 기능이 둔해지는 건 물론이고 밤중에 화장실을 가다 비틀거려 넘어지는 야간 낙상사고 위험만 몇 배나 커질 뿐입니다. 밤새 뒤척이고 제대로 못 잔 다음날 아침 유독 머리가 멍하고 손발이 따로 노는 듯한 기분이 드셨을 겁니다. 수면 연구에 따르면 밤을 꼬박 새우거나 잠이 극도로 부족한 상태의 인지 능력은 술을 마셔 면역 취소 수준이 된 만취 상태와 똑같다고 합니다. 제대로 자지 못한 다음 날의 뇌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에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내가 뭘 꺼내려고 했는지 멍하니 서 있게 됩니다.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서도 온 집안을 뒤지며 찾고 가스불을 켜놓은 채 깜빡해서 냄비를 새까맣게 태우기도 합니다. 더 위험한 건 약 먹을 시간을 놓치거나 이미 먹어놓고도 안 먹은 줄 알고 또 먹는 아찔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60이 넘은 분들에게 이런 집중력 저하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뼈가 부러지거나 횡단보도 신호를 잘못 봐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수면 전문가들이 좋은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휴식이 아니라 다음날의 안전을 지키는 생명보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생각을 하십니다. 잠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더 오래 많이 자면 해결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순자 어머님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밤이 부족하다고 느낄사도 리프 열렸고 밤에도 어떻게든 더 오래 누워 있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선택이 수면의 질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지옥 같은 악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건 어머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어르신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잠을 못 자서 힘든 게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잠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몸이 더 망가지는 겁니다. 아직도 하루에 무조건 8시간은 자야 건강하다고 믿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잠시 후 공개될 최적의 황금 수면 시간과 천연 보약 식단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미리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시작이 됩니다. 강대한 빅데이터와 최신 의학계가 밝혀낸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을 지켜주고 예순 이후에 뇌 위축을 막아주는 진짜 완벽한 수면 시간은 8시간이 아닙니다. 정확히 7시간 전후입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성인 9,000명을 무려 15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하루 7시간보다 적게 자는 경우에도 사망 위험이 11% 높아졌지만 반대로 8시간 이상 과도하게 누워 있었던 분들은 사망 위험이 무려 27%나 치솟았습니다. 영국의 대규모 뇌 데이터 분석에서도 인지 기능이 가장 뛰어나고 치매 발병률이 가장 낮은 황금 수면 시간은 정확히 7시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무작정 오래 누워있는 생활은 근육을 감소시키고 활동량을 줄여 밤새 청소, 살수차가 돌아가야 할 깊은 잠을 완전히 쫓아내버립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건 긴 시간이 아니라 깊고 효율적인 수면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맹신했던 하루 8시간 수면은 의학적 정답이 아닙니다. 200년 전 산업혁명 시대에 공장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루를 3등분했던 정치적 슬로건이자 사회적 관습일 뿐입니다. 당시에는 잠자는 동안 뇌파가 어떻게 변하는지 정밀하게 들여다볼 의료 장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시간이 조금 줄어드는 건 몸이 고장나서가 아니라 생체 시계가 변화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치매 전조 증상이나 병으로 오해하십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뜨고는 큰일 났다. 아직 8시간도 못 잤는데 치매 오면 어쩌지? 하며 스스로를 공포로 밀어넣습니다. 그 순간 불안감이 커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남은 잠까지 완전히 쫓아내버립니다. 결국 잠이 부족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악순환에 빠지는 가짜 불면증입니다. 7시간이라는 숫자도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나는 몇 시간을 잤는가 보다. 나는 얼마나 개운하게 깨어났는가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수면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밤마다 캄캄한 천장을 보며 내가 벌써 늙고 고장난 건 아닐까 눈물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뇌는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맑은 숫자에 억지로 맞추려다 생긴 안타까운 오해일 뿐입니다. 이 놀라운 진실을 깨닫고 지옥 같은 강박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 배전의 68세 김만호 아버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은행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다 정년 퇴직을 하신 분입니다. 퇴직 후 밤마다 잠이 얕아지는 걸 느끼다. 하루 8시간은 자야 건강하다는 TV 속 말을 듣고 그 숫자에 목숨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안 오니 더 간절해지고 간절해지니 숫자에 집착하는 불면증의 늪에 빠진 겁니다. 여기서 잠깐 김만호 아버님의 불면증을 한 번에 치료한 놀라운 비결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화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시니어 건강을 살리는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아버님은 저녁 10시만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안방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2시면 어김없이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정신은 말똥말똥한데 남은 4시간을 채우려 억지로 눈을 감고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매일 밤 찾아오는 지독한 고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선잠을 자고 일어나니 아침마다 머리에 쇳덩이를 얹은 듯 피곤했고
안경을 못 찾아 온 집안을 헤집기 일쑤였습니다. 아버님은 가슴을 치며 내가 벌써 나태해져서 치매가 오려나 보다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건강교실에서 60대 이상의 진짜 적정 수면은 7시간이며 안 오는 잠을 청하는 게 뇌의 숨통을 조이는 독이라는 진실을 듣게 됩니다. 그날 밤 아버님은 오랜 강박을 깨부수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김만호 아버님은 저녁 10시만 되면 무조건 침대로 가야 한다는 징글징글한 강박을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10시가 되어도 눕지 않고 대신 거실의 은은한 간접 조명 아래 평소 좋아하던 역사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진짜로 하품이 나고 졸음이 쏟아져 고개가 꺾일 지경이 되어서야 편안한 마음으로 안방 침대에 누웠습니다. 처음에는 새벽에 눈이 떠졌지만 억지로 자려는 미련을 버렸습니다. 그냥 거실로 나와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렇게 딱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총 수면 시간은 예전보다 줄어든 6시간 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눕는 순간부터 아침 햇살이 비출 때까지 단 한 번도 화장실 때문에 깨거나 뒤척이지 않고 깊은 통잠을 자게 된 겁니다. 뇌청소 살수차가 밤새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돌아간 셈입니다. 화창한 주말 아침, 집에 놀러온 5살짜리 귀한 손주가 거실로 우당탕 달려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머리가 아프고 피곤해 소파에 파묻혀 저리 가라고 손만 저었을 아버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맑은 정신으로 깨어난 아버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주를 품에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빙글빙글 비행기를 태워주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세상 가장 행복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생기 넘치는 모습을 본 며느리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무슨 보약을 드셨기에 안색이 이렇게 맑아지셨어요? 10년은 더 젊어 보이세요. 그날 밤 아버님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가슴 벅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잠을 잘 자니까 70을 앞두고 이제야 내 인생의 진짜 개운한 아침이 밝았어. 여기서 잠깐 화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시니어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김만호 아버님은 수백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먹지도 유명 병원을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딱 하나, 8시간을 자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난 것 뿐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상식 하나가 오히려 몸을 망칩니다. 몸의 신호를 믿고 졸릴 때 자고 잠이 깨면 억지로 붙잡지 않자 숙면은 자연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생각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시계의 소리를 듣지 않고 남이 만든 숫자에만 매달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새벽 5시에 눈이 떠졌다고 해서 6시간밖에 못 잤다고 해서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새벽에 한 번 깨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뒤 10분 안에 다시 잠들 수 있다면 정상입니다. 하지만 한 번 깨면 1시간 이상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머릿속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면 이때는 단순 노화가 아니라 불안장애나 우울증,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코를 심하게 골거나 아침마다 입이 바짝 마른다면 잠의 양이 아니라 숨쉬기에 문제일 수 있습니다. 부엌과 침실의 작은 변화가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과 침실부터 당장 3가지만 끊고 5가지만 챙기세요. 먼저 거실 소파에서 꾸벅 졸다가 안방 가기, 불 꺼진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기, 늦은 밤 수분 많은 과일 먹기는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어르신 불면증과 야간뇨의 주범을 스스로 부르고 계셨던 겁니다. 대신 끓는 물에 살짝 데친 상추나물, 취침 2시간 전 바나나 반개, 아몬드 5알, 호두 1줌, 체리를 식탁에 올리세요. 예민해진 뇌신경을 가라앉히고 수면 호르몬을 만드는 최고의 천연 보약들입니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는
똑바로 눕는 것보다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뇌 속 치매 독소를 비워내는 대청소 작업에 훨씬 유리합니다. 무릎 사이에 베개를 하나 끼워두면 허리와 골반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훈련은 침대 20분 규칙입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이리저리 뒤척이다 20분이 훌쩍 지나버렸다면 시계만 보며 식은땀 흘리지 마시고 바로 이불을 박차고 거실로 걸어 나오세요. 어두운 간접 조명만 켜두고 지루한 책을 읽거나 수건을 개다가 다시 하품이 쏟아질 때만 침대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침대는 고통받는 공간이 아니라는 공식을 뇌에 새겨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면제보다 강력한 최고의 천연명약은 바로 아침 햇빛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뒤 30분 안에 밖으로 나가 10분에서 20분 정도만 햇빛을 쬐어보세요. 아침 햇빛이 눈을 통해 들어가 뇌의 생체 시계를 정확하게 맞춰주면 14시간 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결국 오늘 아침의 햇빛이 오늘 밤의 숙면을 만드는 원리입니다. 하루 종일 커튼을 닫아놓고 집안에만 머무르면 뇌는 밤낮을 헷갈려합니다. 수면제보다 먼저 아침 산책부터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편안한 단잠을 위해 조금씩 변화해 보겠다고 결심하셨다면 화면 아래 댓글창에 숙면 딱 2글자만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뇌 건강을 깨우는 첫걸음이 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터치 한 번이 이 귀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께 전달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밤마다 안 오는 잠을 억지로 청하고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으려 애쓰는 진짜 이유는 거창한 목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손주와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자녀가 차려준 밥상에서 맛있게 한 끼 먹고 배우자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는 그 평범하지만 눈부신 일상의 행복을 하루라도 더 온전하게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 평범한 하루하루를 또렷한 정신과 가벼운 몸으로 맞이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진짜 목적지입니다. 오늘 밤은 부디 낡은 숫자의 강박에서 완전히 벗어나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달콤한 치유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